자,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병원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나쁜 병원 가고 네. 이런 사회 불평등 구조를 정부에서 개선을 해달라. 더 이상 돈 없어서 어르신들이 시골 병원에서 내팽개쳐져서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를 없게 해달라고. 사실 이제 김작가 TV에서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노후와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를 조금씩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네. 오늘 또 이사장님이 모셨는데요. 결국엔 이제 요양병원이든 뭐 요양원이든 네. 결국에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난 다음에 네. 몸이 좀 안 좋아졌을 때 가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노후와 관련된 네. 어떻게 보면 병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좀 많은 분들 보셨을 때 네. 대부분의 한국이 노후에 겪는 현실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뭐라 생각하시나요? 건강은 당연하고요. 그렇죠. 건강 제일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게 노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건강이 안 좋으면 치료를 받든지 돌봄을 받든지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치료든 돌봄이든 다 돈이 필요하네요. 그럼요. 빈곤도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네. 외로움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로움도 사실은 돈이 있으면 외로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그렇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뭐 네. 취미 생활이라든가 그렇죠. 뭐 골프 칠 수도 있고 네. 여행 갈 수도 있고 결국 근데 문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되니까 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외로움도 더 심해지는 거고 네. 건강이 안 좋아진데 적절한 치료라든지 적절한 돌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적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80대 이상 된 어르신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네. 보통은 요양병원, 재활병원, 뭐 요양원을 가시게 돼요. 근데 요양병원에 가셨을 때 요양병원에 진료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뭐가 있죠? 간병비가 있습니다. 진료비와 간병비. 예. 간병비는 뭐냐면 나를 돌봐주는 간병인에 대한 비용을 혹시 지불해야 몸이 되거든요. 안 좋으니까 누군가가 식사든 그렇죠. 뭐 화장실 이런 걸 도와주는. 그렇죠. 네. 내가 아프면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만 받으면 네. 내 고동이 다 되면 치료 받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8, 90세 된 어르신들이,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치료도 해야 되지만 거동도 불편하고 네. 식사도 도움 드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위생 관리도 해드려야 되고 휠체어 타고 모시고 다녀야 되고 이런 간병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험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아, 진료비는 보험이 돼요? 되는데 간병비는 돼요? 보험이 안 돼요. 간병비 보험이 안 되니까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네. 충분히 간병비를 낼 수 있는 것은 좋은 병원, 간병비가 비싼 병원 가면 당연히 서비스도 좋겠죠. 그렇게. 근데 내가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병비가 싼 병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 네, 싼 병원을 가게 되면 그만큼 인력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비용에 따라서 서비스들이 달라지기 네. 때문에 이게 사실은 네. 우리가 노년에서 노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이게 경제적인 자립도가 없으면 네.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게 되고 그게 자식이든 네. 본인이든 그거로 인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이 간병비 부담이 제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재활병원과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님 입장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병비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힘들어하거나 들어오길 주저하거나 들어왔던 분도 빨리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거나 그런 걸 좀 느끼시나요? 그게 사실은 제일 사회적 문제가 지금도 되고 있고요.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요양병원에 네.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네. 그럼 저희는 존엄 케어를 해요. 네. 사무 이탈, 냄새도 안 나게 하고 그다음에 욕창도 안 생기고 억제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걸 하는데 이 정도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환자 6명당 간병사 한 분이 있어야 돼요. 환자 6명당 간병 1명. 예. 그러면은 방마다 한 명의 간병사 6대1 정도는 유지가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유지가 되면 한 달에 간병비가 지금 최소한 6, 7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앞에 치료비도 진료비도 치료비도 70만 원 나오죠. 그럼 간병비하고 6, 70만 원 같이 더해버리면 네. 한 달에 140만 원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걸 꼬박꼬박 낼 수 없는 분들은 네. 간병비가 싼 곳을 가게 돼요. 그럼 간병비 우리 병원에서 60만 원 내는데 네. 우리 간동에도 30만 원 하는 병원이 있어요. 반값 받는 병원. 그럼 거기는 10대1, 12대1 간병이에요. 그럼 두 방당 한 명이다 보니까 당연히 손이 환자분들한테 미치는 서비스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어쩔 수 없죠, 이거. 네. 근데 문제는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간병비를 아예 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간병사가 없는 병원에 가요. 그렇죠. 간병비를 한 분도 안 내니까 간병사가 없죠. 그러면 야간에 환자분들을 묶어놓고 아침에 와서 풀어주고 야간에 인력이 없으니까 기저귀 채우고 대소변을
누잖아요. 그럼 그게 제때제때 안 갈아주게 되면 피부가 짓무르게 되죠. 그럼 욕창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게 이게 네.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결국 간병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없게 되면 네. 싼 곳을 갈 수밖에 없고 싼 곳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이거로 인해서 언론에 노출된 게 대다수 환자를 묻고 있고 인권이 억압됐다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요양병원이 나쁜 병원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질 좋은 뭐 조농 케어를 받기 위해서 한 달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 한 약 40, 150인데 사실 이제 80대 이후에 그 돈을 감당하기가 힘들죠. 본인도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 자식들도 자녀도 힘들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300을 번다 치면 부모님한테 반을 준다라는 건 사실상 너무나도 왜냐면 본인도 가혹한 아내가 일이죠. 있고 남편이 네. 있고 자녀가 있을 네. 텐데 그래서 이게 간병보험이 되면 네. 한 달에 6, 70만 비용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도 일본과 같이 간병보험이 필요하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노령화가 더 빨리 됐고 뭔가 일본은 굉장히 어쨌든 이런 제도들이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간병 이런 거? 2008년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네네. 아마 벌써 아마 10몇 년 전이잖아요. 네. 이때만 해도 실제적으로 제가 방문했던 요양병원에 어느 병원 가도 냄새가 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환자 묶인 곳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한 명당 간병사 숫자, 돌봄 인력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한국하고 완전히 반대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니까 이게 개호보험이라고 해서 교보험이요? 개호보험. 일본 말로 개호보험이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의 간병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개호보험이라는 것들 2000년도에 시작했는데 네. 불과 일본은 한 7, 8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노인의료 선진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과거에 일본은 어땠느냐?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과거에 똑같았다는 게 이 사진 보이시죠? 네네. 묶여있고 변기 옆에 식사하시고 머리 안 감기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안 움직여요. 이게 일본의 20년 전에 30년 전에 간병보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요 사진은 지금 일본인 건가요? 일본입니다. 일본이 30년 전에 이렇게 했었다. 이런데 일본이 불과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데 불과 10여 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네. 한국도 일본같이 개호보험이 되면 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겠다. 근데 아직 우리 한국에서는 간병보험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사정인 거죠. 지금 궁금한 게 여기 네. 위에 현재 한국의 요양병원 모습을 네. 적어 놓으셨는데 30년 전에 일본인데 현재 한국이 뭐 현재 한국에 이런 병원이 대부분이죠. 있나요? 현재 이렇게 지금 간병사 숫자가 부족한 저가 요양병원들의 거의 다 수준이 이렇다 생각하시죠. 아니 저는 뭐 딴 거는 모르겠어도 요거는 좀 약간 충격적인데. 요 이동식 변기입니다. 아이고 이동식 병원. 예. 지금도 이거는 요양병원도 일본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동식 변기도 화장실 갖다 놔야 되지. 네. 여기 병실 안에 두는 거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인식이나 네. 선입견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양병원은 냄새 난다. 네. 요양병원은 묶어둔다. 네. 요양병원은 굉장히 인권을 억압하는 병원이다. 그다음 요양병원은 죽으러 가는 병원이다. 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게 된 게 결국은 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왜 발생했느냐면 네. 간병보험이 안 되는 네. 환자 몇 명당 간병 인력을 둬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일본도 옛날에 그랬지만 일본은 개호보험 되면서 이제 환자 몇 명당 간병을 둬야 된다는 보험이 생긴 거죠. 네. 우리나라도 환자 6명당 간병사 1명을 두시라는 이런 보험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은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안 돼 있죠? 안 돼 언제부터 있습니다. 된다라는 게 좀 예정되어 있나요? 내년에 시범 사업 한다 그랬는데 아직 그것도 요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이제 요양병원 간병비를 이제 급여하겠다라고 이제 대선 공약으로는 세웠고 국정과제에 채택은 돼 있는데 아직 시범 사업도 못 하고 있어요. 결국 예산 문제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하고 싶어도 예,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또 되는 문제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일자리도 많이 창출 안 했으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빨리 준비해주면 좋겠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TV에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지금 노트북 화면에 나오는 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환자를 잘못된 처우하고 우리 정말 그 사람들 뭐 거기 있는 간호사, 의사, 뭐 병원자 다 나쁜 놈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나쁜 것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장님은 그런 네.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바꿔야지 된다. 병원 전체적인 이런 게 바뀐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네. 땜질 처방으로 이게 숟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안동에도 6개, 7개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간병비를 60, 70만 방마다 한 명 간병비 받는 우리 병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군데가 두 방당 하나에서 30만 원 받아요. 반값 받아요. 나머지 세 군데는 간병비를 안 받아요. 네. 그러면 저희 병원 같이 간병 서비스를 올려서 서비스 질을 올려가지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싸게 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들이 네. 병원에서는 당연히 서비스 질을 올리는 것보다 싸게 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러면 환자한테 받는 돈이 적다 보니까 뭔가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의료 인력도 젊은 선생님을 못 쓰고 네. 연세 많은 선생님들이 쓰는 거고 그럼 급여 차이가 3배, 4배 나기거든요. 그러면 좋은 인력들을 제대로 못 쓰게 되니까 서비스 질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고. 이게 결국 악순환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간병 보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 어느 병원 가도 가격이 똑같아지잖아요. 네. 그 대구 가도 서울에 와도 안동 가도 가격이 똑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왕이면 좋은 시설에, 이왕이면 뭐 조농케어 한다는 병원에, 이왕이면 냄새가 없는 병원에, 젊은 의료진이 있는 곳에 그런 데를 찾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데를 찾아도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고요. 결국 노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이 이제 나빠지는 건데, 그리고 노화가 되는 네. 건데, 결국 그거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려면 결국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돈이 필요한데.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지금 70대 이하는 국민연금도 있고요. 네. 노후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우리 8, 90세 어른들은 우리 근대 주역이 있지만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네. 전 재산을 다 자신들 투자를 해버렸는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더 다 자녀들한테 다 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끼인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부모를 집에서 공양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없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들도 사실은 이분들의 공로 때문에 그런데 있죠. 이분들은 간병비 부담을 사회에서 안아줘야 된다. 우리가 건강보험들은 왜 그렇습니까? 월급 많이 내시는 분들은 월급 뭐 연봉이 10억인 분들은 건강보험료 엄청나게 내거든요. 그렇게 내서 그럼 그분이 1년 가야 그 돈 다 서비스 받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공동하게 내서 사회에서 약간 저소득층들도 같은 혜택을 보자는 게 공보험 개념인데 네. 이런 부분, 간병보험도 공적인 부분에서 좀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의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이 사장님 보셨을 때 솔직히 대한민국에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지금 요양병원은 네. 1,400개 정도 되고요. 1,400개. 예. 요양원도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한 7, 800개? 합쳐서 한 2,000개가 좀 넘을 텐데. 그렇죠. 그 중에 몇 퍼센트 정도는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간병비를 중간만 받아도 기본을 하거든요. 기본을 하니까. 근데 기본 이하가 문제죠. 그 간병비 안 받는 병원들, 특히 지방으로 가면 네.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가격 경쟁 때문에 이런 데가 많아요. 그 지방으로 갈수록 사실은 많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존엄케어. 네. 그건 정확하게 뭐 어떤 건가요? 존엄케어라는 정의 자체는 네.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권리가 있고 내가 밥 먹기 싫으면 밥 먹기 싫다고 네. 말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묶이지 않은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묶여서 사지가 묶여 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환자의 니즈에 맞게끔 환자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자는 게 존엄케어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적으로 사무 이탈 운동이 있는 거죠. 사무 이탈이 뭐예요? 4가지를 없애고 2가지를 탈피하자는 거였어요. 냄새를 없애는 냄새 거, 없애고. 낙상을 없애고, 침대에서 넘어지는. 그렇죠. 거 있죠? 욕창을 없애고, 네. 그 다음에 와상을 없애고. 네. 와상이라는 것은 누워서 환자가 계속 나빠지는 걸 와상이라고 합니다. 아, 환자가 계속 누워있으면 더 나빠지나요? 누워만 있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네네. 안 움직여 나면 어떨까요? 우리 기부세 보면은 근육이 금방 빠지잖아요. 네. 그 근육이 금방 빠져버리니까 근육이 소실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은 안 그러나 가뜩이나 체력이 저하됐어요. 근데 요양병원에 누워만 계셔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폐기능, 호흡기능, 네. 모든 게 다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뭐 그 움직이게 하는 어떤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있나요? 밖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휴게실에서 이제 식사도 밖에 나와서 식사하게 하고,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게 막혀 있지만, 코로나 전에는 침대에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식사하라 그러면 귀찮아서 안 나오시잖아요. 그럼 휴게실에 특식을 마련해놔요. 고기 반찬, 아, 특식. 특식을. 그럼 나오긴 나물되고, 그러면 나오시면 보세요. 휠체어를 타게 되죠. 네. 움직이게 되죠. 네. 팔다리를 더 움직이게 되고 휠체어를 꾸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환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탈기저귀, 그 다음에 탈 억제대 안 쓰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게 냄새를 없애기 했던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네. 우리가 한 번 목욕시킨다고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실금 있으시면 네. 연세 많으시면 요실금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변을 조금씩 이렇게 넣어버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집안에 가면 이렇게 할아버지 방에 가면 약간 이렇게 소변 냄새 나잖아요. 쩐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요실금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설사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계속 설사하시니까 옷을 계속 갈아입혀야 돼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닦아도 안 되거든요. 이런 그때마다 2번, 3번씩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간변사들이 보통 한 번 목욕을 시키는데 2번, 3번 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일촌들을 만들어서 같이 목욕을 도와줬고요. 2번 시킬 때. 네. 우리 명동 1촌이요? 1촌. 이제 환자 한 명당 우리 직원 한 명이 환자 2-3명을 맡고 있는 1촌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 협업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촌들로 노는 사람 아니니까 우리 병동의 간호사들이 환자들 간병사 목욕시킬 때 같이 도와줍니다. 네.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네. 우리 치유행사는 뭐냐면 우리가 치과가 아니잖아요. 요양병원에. 네네. 치유행사가 왜 있냐면 치유행사는 구강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중풍 오시면 못 삼키라서 콧줄 꽂는 거 보셨죠? 병원에 가면 콧줄 꽂고 있잖아요. 못 삼키니까 이 튜브로 인해서 음식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 삼켜야 먹게 되거든요. 그런 연화 기능에 도와주는 게 치유생사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치유생사가 사실은 전국에 1,400 요양병원 중에 근무한 데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일본에는 이런 치유생사가 보험이 돼 있는데요. 돈을 줍니다. 채용하게 되면. 요양병원은 이분이 수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생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용이 조롱케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구조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냄새를 없앴던 방법이고요. 지금은 병실 환기 및 체위 변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2시간마다 한 번씩 빼먹지 않는 것. 바로 환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존엄 케어의 일부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욕창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간변사님들이 네. 시계만 보고 있지 않잖아요. 네. 시계만 보고 있지 않다 보니까 까먹죠. 까먹어버려요. 네. 그러면 그게 지나가 버려요. 그럼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욕창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만 사실은 신경을 안 써도 욕창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이 필요했던 거고요. 낙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 작가님께서 침대에서 떨어지면 낙상이지만 잘 걸어가다가 주저앉아도 낙상이 되면 골절이 발생해요. 맞아.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온돌 병동을 만들었어요. 한테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침대에서는 작은 공간이지만 직원들이 일을 하기 편합니다. 허리를 조금만 굽혀도 되니까. 근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작은 감옥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어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환자들한테 낙상사고도 위험이 되지만 이런 온돌 병동이 굉장히 좋고요. 보통 바닥에서 50cm에 있는 이런 낮은 침대를 저희가 제거를 하고 밑에 나무 목침대를 만들어서 편백나무로 바닥에서 20cm 정도의 침대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주무시다가 내려와도 다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낙상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와상 프로그램이에요. 네. 여기에 지금 좀 상추랑 여기 고기랑 이렇게 특식 해놓으셨잖아요. 어른들이 나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재활치료 받는 분들은 재활치료에서 가서니까 신성할 때 움직이고. 공휴일날 이게 치형되는데 공휴일날 제가 나와보니까 환자들이 다 잠만 주무세요. 왜 잠만 주무시냐? 일요일날 물리치료도 안 하죠. 나오는 직원들 제일 적죠. 그러니까 하는 게 없으니까 계속 잠만 주무세요. 그쵸. 근데 이번에 같이 명절 연휴가 6일 돼버렸습니다. 네. 6일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환자들 계속 나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공휴일에도 환자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공휴일 김밥 만들기, 무초밥 만들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건 직접 만들어서 본인이 드시게 하는 거예요. 공휴일 날 이게 진행이 되고 식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공휴일 날도 우리 회복기 있는 환자들 재활치료를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환자들이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와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환자들한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 일요일 날 저도 이렇게 다 해봐요. 저도 넉 달마다 다 이 프로그램 당직이 있어요. 왜냐면 다 공평하게 돌아가니까. 교대 근무자들 빼고는 다 투입되거든요. 그럼 일요일날 와서 어르신들하고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이게 비용 제일 많이 들어가고 네. 별로 효과는 없는 거지만 환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억제되거든요. 아까 이게 사람 묶어 놓잖아요. 네. 왜 묶어 놓냐면 네. 억제들 안 묶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줄이 있는데 이걸 뜯어버리면 환자들 불편하고 그러면 뜯어버리면 안 되죠. 죽어버리잖아요. 이럴 때 억제대를 쓰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병원도 그렇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가 억제대를 쓰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남용되게 있는 것들이 많죠.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사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용되는 것들 막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도 이런 전원케 하기 전에는 네. 저희 병원에 중환자실에 환자
반 정도를 억제대를 묶었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근데 지금은 6개월 만에 제가 억제대를 다 없앴습니다. 그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에요. 이분이 코줄을 자꾸 빼는 거거든요, 이 할머니가. 네네네. 코줄을 자꾸 빼니까 할머니한테 손에 인형을 하나 지어줬어요. 인형을 하나 지어주니까 그때부터 코줄을 안 빼요.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을 유도한 거거든요. 이 어르신들이 어때요? 바닥에 자기는 따뜻한 거 온도를 좋다고 해서 이불 깔아달라 그래요. 네. 어떤 어른들은 신문 깔아달라 그래요. 네. 어떤 어른들은 음악 틀어달라 그래요. 네. 이런 환자의 니즈를 한 개 한 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네. 억제들을 사용 안 할 수 있었고요. 이분은 뭐냐면 아침에 제가 라운딩을 도는데 의식이 없는 환자가 앞에 생명줄을 잡아 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긁어요.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피가 날 때까지 긁어요. 그럼 환자 계속 간염이 되니까 안 되니까 양쪽으로 우리 간호사들이 환자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다음날 우리 간호사가 자기 집에 쓰는 아이 손장갑을 인형이죠. 인형갑에다가 이렇게 목장갑에다가 바느질 해갖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쏙 끼워놨어요. 끼워놓으니까 어때요? 콧줄을 못 잡아당겨요. 긁어도 다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억제대를 하나 둘 없앴던 게 6개월 만에 억제대가 다 없어졌습니다. 탈기저귀는 이제 네. 기저귀를 뗀다는 건데 무조건 기저귀를 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저귀 한번 차고 있는 분들 중에 저희가 탈기저귀를 성공하는 확률이 네. 30% 정도 됩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휠체어 타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가만히 누워있는 분들은 탈기저귀 안 돼요. 근데 휠체어 정도 탈 수 있어야 배뇨 파악을 한 다음에 어느 시간에 소변 누시고 어느 시간에 대변 누시고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먹는 시간대가 정해져 그쵸. 있으니까. 식사 시간, 물리치료 가는 시간, 그 다음에 주무시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이 일정하잖아요. 네. 그 소대변심도 웬만큼 일정을 하거든요. 우리 아침에 가면 화장실에 꼭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습관이 일정하게 나오면 그 시간대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미리 모시고 가서 네. 소대변을 누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탈기저귀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30%밖에 안 돼요. 이래서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환자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보세요. 우리 간호사가 발로 지금 차인 거거든요. 잠시만요. 조노케어 시작한 지 3개월만 입원했던 환자분이에요. 발로 한번 차였죠. 간호사가 발로 차인 거예요. 네. 왜 저러시는 거죠? 환자들이 난폭해지는 이유가 낯선 환경에 오잖아요. 본인들이 gat혀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이 가슴도 지금 묶어놨잖아요. 네. 여기 지금 새카만 게 뭐냐면 우리 병원 오시기 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네. 요양병원 거쳐도 되는데 이게 팔다리가 다 묶여서 오신 거예요. 몽이 들어오신 거예요. 본인은 어느 병원 가도 묶인 적밖에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또 묶는 줄 아니까 난폭하게 된 거죠. 이미 가슴 묶어놨잖아요. 네. 과거에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 다리까지 묶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신경안정제를 투입해요. 약물이라 그러죠. 수면제 투입해서 3일 정도 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일주일간 써요. 안 되면 2주일까지 써요. 문제는 2주가 지나면 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되게 뭐 안 좋아지겠죠. 안 나요. 못 내려와요, 침상에서. 침상에서 못 내려오게 되는데 이 환자를 실질적으로 억제를 안 쓰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방법이 자, 이 방법이 이 집 간호사가 다른 분은 그 방에 주무셔야 되잖아요. 네. 아무도 못 자니까 이렇게 모셔다 놓은 거예요.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간호사실 데려다 놨어요. 왜냐면 딴 사람 계속 소리 지르니까 아무도 못 자니까 억제를 안 쓰기 위해서. 이 손짓하는 장면은 뭐냐면 이년아 저년아 욕하는 장면이에요. 이래도 욕하다 지쳐서 잠이 들면 병실에 데려다 놔요. 이걸 일주일간 했습니다. 네. 이걸 일주일 하니까 이 환자가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재활치료에 협조적으로 바뀐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묶으니까. 안 묶고 저렇게 데려다 놓고 안정이 되니까 재활치료를 받게 된 거고요. 네. 지금 누웠다가 섰다가 지금 이제 발을 떼기 시작하죠. 이게 뇌경색 환자였거든요. 급성. 이제 아직 부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걸어가셨어요. 이게 사후이탈이 다 들어있어요. 저희가 냄새 당연히 없었죠. 낙상 없었고, 욕창 없었고, 와상 없었고, 탈기저귀 다 했고, 이 사람 기저귀 안 채웠거든요. 네. 억제도 안 썼거든요. 네. 이 한 개의 영상에 사무태 다 들어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받았던 환자인데 3개월 만에 걸어서 집에 가게 됐는데 그럴 때 이 환자 영상을 보고도 요양병원이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요양병원은 재활을 통해서 집으로 가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네. 집으로 갈 수 없는 환자들은 집과 같은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조노케어의 목표였고요. 이게 일본에서는 간병보험이 되잖아요. 네. 한국에는 간병보험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 한국에서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했는데 저희가 막상 6개월 만에 첫 케이스가 나오면서 네. 우리 간병사님들한테 우리 대소변 받아내고 우리 간병사님 하는 일이 사실은 예천 같은 경우는 시골 아주머니들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하는 일이 대소변 받아내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일으켜 세워서 집으로 가게 하는 역할의 가장 큰 역할이 우리 간병사님 역할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간병사님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겼어요. 사실 이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데 70%는 간병사님 역할,
20%는 간호사의 역할, 10%가 의사의 역할이었거든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저희 치매병동, 온돌병동이에요. 환자들 기어다니죠. 네. 기어다녀서 화장실까지 기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온돌병동이니까. 안전 손잡이를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길입니다. 자, 이 할머니 보세요. 앉은 채 엉덩이로 살금살금 움직이는 할머니. 식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할머니가 저희가 침대병동에서 탈기저귀를 3개월간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고 저희가 포기하고 온돌병동에 모셔다 놨어요. 그러니까 양쪽 할머니, 양쪽 동선이 한 90m 되거든요. 팔다리를 계속 이렇게 밀고 다니세요. 이렇게 밀고 다니니까 옷이 떨어질 정도로 다니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2주 동안 계속 이렇게 밀고 다니니까 팔다리 힘이 생기셔서 아까 기저귀를 차고 계셨는데 기저귀를 떼고 대변을 스스로 보셨어요. 우리는 이 환자분한테 해드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기어다녔던 공간만 제공해드렸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자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국에 묶여있는 방송에 많이 나왔던 요양병원의 현실, 그래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묶여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다 묶여있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해본 거거든요. 네네. 이게 콧줄이에요. 제가 어디까지 넣는 건가? 위까지 들어가지. 힘들잖아요. 그죠? 환자들한테 이걸 삽입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거 왜 빼실까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근데 이거 끼고 있으면요, 고등어가시 이만한 거 2개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런 것들은 신규 직원들한테 곧 다 체험을 다 시켜요. 환자의 고통을 느껴보라고. 근데 우리는 일본이 아니니까 우리 직원들은 원하면 해주는데 그만큼의 억제제를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콧줄 뺀다고 해서 바로 묶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농케어 실천하는 병원이 전국에 몇 안 되는 이유는 결국 금전적인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사장님도 하셨을 때 뭐 손해 당연히 적자 같은 거 좀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발생했어요. 제가 2013년도 10년 전에 조농케어 처음 시작할 때 병원 3개를 운영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3억 이상 났었습니다. 네. 월에요? 예. 네. 그러면 연간 한 3, 40억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조농케어를 시작하니까 방마다 한 명의 간병사를 세팅을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력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린넨물부터 치의정사 들어가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 달에 간병비 서비스 수준이 안 높아졌는데 간병비를 6대1로 맞춰버리니까 간병비는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50만 원 정도면 원가는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받고 있는 게 우리가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한 8대1 정도 했는 것 같아요. 이걸 6대1로 맞추려니까 간병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환자들한테 그 비용을 갑자기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안 그래도 쉬워서 힘드는데. 그래서 그 간병 적자를 저희가 다 떠안았는데 그게 10년 전에 월 8천만 원씩 적자 났습니다. 그 연간 한 10억 이상의 적자 났었죠. 우리 병 10억이 정도가 더 나갔다. 네, 네. 연간 10억 이상 나갔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네. 재활병원, 우리 요양병원 조농케어였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게 10년이 지나오게 되면서 그 뒤로부터는 간병보험이 되길 기대했는데 그 뒤로 아직 간병보험이 안 됐던 거였고, 이게 또 제일 문제가 조농케어에서 좋은 병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 달에 비용을 적자를 감수하고도, 네. 그래서 우리 간병보험이 되면 다른 좋은 병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도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조농케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못 오네요. 좋은 병원이지만 한 달에 간병비 6, 70만 원 내야 되는 분들이 우리 병원을 못 와요.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불편한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할머니가 네. 지금 병실에 안 들어가세요. 치매 할머니예요. 난폭한 치매 할머니. 편하게 누워계셔. 어차피 누워 계실 건 편하게 누워계셔. 이불을 복도에 까는 이유가요. 지금 꼬집는 거예요. 우리 신경과 과장님 복도에. 이 환자분은 치매 할머니셨어요. 치매 할머니인데 왜 그러면 병실에 안 들어가냐. 낯설고 두려운 환경에 오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집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할머니는 실질적으로는 되게 그 두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옛날 같으면 할머니 작잖아요. 달랑 들어서 침상에 모시고 가서 묶어놓고 수면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편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복도에 이불 깔고 이틀 동안 재웠어요. 왜?
환자분이 스스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안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서 이 할머니는 정말 좋아지셨어요. 3일 만에 안정이 되셨고 결국은 노래방도 잘 하시고 병실에 잘 들어가셨어요. 다 좋아지셨는데 문제는 일주일 뒤에 퇴원했습니다. 치매가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입원을 하시게 되면 보름 정도에 이제 중간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간병비 얼마고 진료비 얼마 나왔습니다.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이 보호자분이 우리 병원이 간병비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간병비 5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 간병비 50만 원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해서 어디 가셨냐면 간병비 안 받는 병원 가셨어요. 네네. 거기 가니까 간병인이 없죠. 밤에 묶어놓고 네. 아침에 와서 기저귀 풀어주고 이러니까 이분이 욕창이 생겼어요. 결국 3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복지부나 내가 요양병 협회 일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수가 협상할 때 항상 간병보험이 왜 필요한지. 자,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병원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나쁜 병원 가고 네. 이런 사회 불평등 구조를 정부에서 개선을 해달라. 더 이상 돈 없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시골 병원에서 내팽개쳐져서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를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병보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을 많이 드렸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정부에서 계속 아직까지 10년 동안 아직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돈 없는 사람들도 우리 병원에 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복수요양병이 원래는 500병상이었습니다. 그거를 쪼개서 요양병원은 간병보험이 안 되니까 간병보험이 되는 게 재활병원은 네. 간병보험이 돼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간병보험이 되고 요양원도 간병보험이 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라고 해서 네. 이 두 개 기관이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이 세 개 기관이 같이 운영이 되는 거죠. 이걸 한국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세 군데가 있는데 간병보험이 안 되는 건 요양병원만 보험이 안 돼서 요양병원 기능을 최소화시켰어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만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하고 네. 재활병원은 뇌척수 환자들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파킨슨, 척수마비 이런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게 재활병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요양원은 어떻게 가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던 환자분들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도 간병보험이 되고 네. 재활병원도 간병보험이 돼요. 그러면 재활병원에 간병보험이 안 될 때는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재활치료 받으면 아까 일반 환자가 140만 나온다 했잖아요. 일반 환자에서 140만 나오는데 재활치료 받게 되면 뇌졸중 환자들이 한 달에 200만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 요양병원은 200만 이상 나오는데 재활병원도 200만 이상 나옵니다. 단지 요양병원은 간병보험이 안 되고 재활병원은 200만 나오지만은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해서 780만 원 넘는 금액은 정부에서 돌려줘요. 그래서 실제 부담액이 재활병원은 월 6, 70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0만 원씩 내다가 월 6, 70 내니까 네. 비용 부담이 확 떨어진 거죠. 네. 그럼 저소득층들도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이게 환자분 상태는 환자분께서 재활병원이요. 오토바이로 가시다가 기초생활 수급자 환자분이세요.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있었고 혼자서는 거의 모든 게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을 하셨고 보시겠어요? 만세. 누워있는 사지마비 환자였거든요. 처음 앉았을 때 사진이고 한 달 됐을 때 사진이고 5달, 6개월 만에 결국 걸어서 퇴원을 합니다. 근데 매달 식비를 8만 원만 내셨어요. 왜? 기초생활 수급자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간병보험이 안 돼서 네. 요양병원은 입원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재활병원이 되니까 이런 환자들도 입원 치료비, 간병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8만 원 내신 거고 네. 일반 우리 그냥 일반 환자들, 건강보험 환자들은 한 달에 비용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6,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요양원도 6, 70 되죠. 네. 그 요양병원만 비싼 거예요. 간병보험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네. 저희가 완성을 한 거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첫 모델이었던 거죠.